안녕하세요, 책방라나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중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안부 인사 건넬 겸 즐겁게 뛰고 계시냐고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에 계엄령이라는 큰일이 터졌잖아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마음이 무거워서 감히 안녕하다라는 말을 쉽게 못 꺼내겠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러너들에게 있어 12월은 동계훈련 시작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시기니까 후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복잡하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자세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라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발을 내딛는 지면이 탄탄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흔들림 없어지듯이 우리나라의 상황도 하루빨리 안정화돼서 걱정 없이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길 하루빨리 희망합니다. 2024년도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트레드밀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내년 봄에 있을 마라톤을 다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다치기가 쉬운 만큼 부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마음 먹고 뛰어도 좀처럼 안 났던 스피드가 겨울에는 근수축이 훨씬 원활하게 잘 돼서 끌어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바로바로 속도가 10초 20초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스피드를 올려서 뛴다는 건 그만큼 내게 부하가 쌓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족저부터 시작해서 발목, 아킬레스건, 종아리, 무릎 등 피로가 오는 분야는 개개인마다 다를 텐데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종목은 스프린트 같은 단거리 종목처럼 한순간에 힘을 줘서 근육이 파열되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장거리 종목은 지면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피로가 쌓이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기이든 염증 관리를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염증이나 부상 같은 거는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짐을 보이잖아요. 저도 어제 원래 촬영을 하다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고 천천히 회복해서 다시 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햄스트링 쪽 허벅지에 엄청 부하가 쌓이고 왼쪽 종아리도 땅땅하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마사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이제 개방선 갔다 온 다음에 왼쪽 종아리 상태가 많이 나아진 걸 보면서 이제 훈련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라톤 컨디셔닝으로 체력을 키우자 하면서 산으로 갔거든요. 산에서 한 3번 정도 뛰었어요, 그 후로. 그리고 그 다음날에 리디아드에서 말하는 최대 안정 상태에 가까운 속도로 한 4분 20에서 4분 30 그렇게 2번 가지고, 그렇게 고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종아리가 안 나은 상태라서 그런지 금세 피로가 쌓였나봐요. 그리고 안정시 심박이란 것도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 53에서 55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라고, 물론 이 가민의 심박계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림잡아 하나의 지표로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심박 수치 몇 오른 게 뭐 그리 큰일이냐고 볼 수도 있는데, 평소 50이었는데 55가 되면은 10% 오른 거고, 또 60이 되면 20% 오른 거잖아요. 퍼센트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심박이 뛴 거죠. 그만큼 내 몸 어딘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이 아직 저한테는 조금 버거웠던 것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었겠죠. 나라 사정이 혼란스럽다 보니 저도 불안해서 매운 거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거에 따라 몸 컨디션이 무너진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처음에는 몸 상태가 무너진 걸 몰랐다가 심박수 보면서 내 몸 어딘가 이상 조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는데요. 달리기를 뛰고 난 후 몸의 염증 정도가 경미하거나 아직 부상 없이 멀쩡하다 하시는 분도 어느 날은 몸 상태가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평상시 심박수 체크하면서 그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훈련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12월 8일 지난주 일요일이죠. 그때 러닝 위드 리디아드 출간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성격이 엄청 내향적이라 원고 없으면은 그야말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어버버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 책을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기회에 한번 라이브를 해보자 그렇게 결심했는데, 며칠 후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죠. 지금 당장은 라이브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좀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라이브에 대해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뿐만 아니라 서점 가시면은 종종 저자 강연회라든가 북토크 그런 식의 행사를 열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출간을 기념해 제가 직접 매장에서 러닝 위드 리디아드 강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상황이 좀 안정됐다 판단이 되면 라이브와 함께 일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에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낼 때 활동한 유콘에서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12.25km 인증 이벤트를 하거든요. 산타런이라고 하는데 그거 인증하느라 잠깐 멈췄고요. 그리고 유콘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러닝 기부 활동을 포함해 달리기에 관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퍼뜨려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에서 만나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달리기 친구들이 많이 생긴 한 해였습니다. 기존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같이 아침을 달리는 AMRC 캐나다 죄송해요, 크루명을 까먹었어요. 불러달라고 했는데 저 멀리 캐나다에서 와주신 크루분들, 그리고 정환이 형네 친구들인 띠형 크루원들, 무엇보다 매장을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그 어떤 한 해보다 달리기로 풍성했던 순간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극아이인 성격이라 한 사람과 10분 이상 이야기하면 금방 진이 빠져버립니다. 1, 2분 정도 짤막하게 설명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5분, 10분 시간이 늘어갈수록 점점 기운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게 되는데요. 주제가 달리기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분은 물론이고 20분, 3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와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나서서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올해는 유독 그렇게 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4월이랑 10월이었나? 마라톤 시즌에 맞춰서 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러너 중에서도 책을 읽는 분이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도 나름 책방직이니까 이 기회에 러너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마침 겨울이다 보니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러너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조금씩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그 부분도 언제 정리해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